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디 할 차례죠? 저번에 금융 할 차례 같은데 하다 만 것 같습니다. 교재로 보시면은 페이지로 가시면은 아마 교재 423페이지 423페이지 할 차례 맞죠? 그죠? 들어가도록 할게요. 423으로 가시면은 423으로 가시면은 제목이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여기 이제 가는데 여기서 이제 뭐 주택 도시기금은 아직 좀 보긴 좀 그렇고요. 넘겨보시면은 어디를 염리 이제 좀 깊게 보냐면 42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416으로 가시면은 거기 그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기 이제 별표를 한번 쳐놓으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그 공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얘네들이 이제 거기 동그라미 밑에 1번을 보시면은 모기지론의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있나요? 요게 그래서 우리가 보금자리론이 무주택 서민들한테 주택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쉽게 살 수 있게끔 고정금리로 장기로 빌려주는 게 보금자리론이에요. 그죠? 여기가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루어지냐면 여기가 잠깐 넘겨보시면은 페이지로 가보세요. 가시면은 쭉쭉쭉 가셔서 페이지 437 여기 이제 우리가 갈 텐데 437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주택 저당의 유동화 시장의 구조라는 게 있죠. 별표를 3개 정도 쳐놓으세요. 여기가 이제 가장 핵심인데 아까 제가 보금자리론이라고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주택 서민들한테 주택을 이제 쉽게 사기 위해서 돈을 빌려줘요. 그럼 거기 보시면은 박스에 보시면 1차 시장하고 몇 차 시장 있죠? 2차 시장이 있죠. 찾으셨습니까? 그 중간에 보시면 2차 기간에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되어 있죠. 거기가 이제 중개기 역할을 하는데,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 차입자가 무주택 서민이에요. 그죠? 서민들한테 우리가 자금을 대출해주면은 저당권 설정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가정에서 거기 보시면은 주택 저당 채권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거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이 채권의 채자가 빌릴 채자거든요. 만약에 돈을 빌려주면 차용증을 쓴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 권이 문서권자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당 채권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 민법에서 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자, 우리가 차입자는 원리금을 갚아 나가죠. 그런가요? 근데 생각해 보죠. 근데 만약에 은행이 계속적으로 빌려주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채권을 가만히 써야 돼요. 현금화 시켜야 돼요. 그럼 이 채권을 그럽니까? 이 2차 기간에 팝니까? 팔죠. 팔면은 이 2차 기간은 그냥요. 또 자금을 줘요. 주죠. 근데 2차 기간이 또 자금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채권을 또 기관 투자자한테 팔아서 돈이 들어오게 되면은 많은 돈을 1차에다가 어떻습니까? 공급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시장이 지금 몇 차와 몇 차가 있다? 1차와 2차. 그러니까 요 시장 자체가 보금자리론이에요. 무슨 논이다? 보금자리론. 그럼 단기다, 장기다. 장기.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금자리론이다. 그래서 이제 1차와 2차를 이제 저당시장의 구조를 먼저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보금자리론은, 자, 보금자리론은 단기다, 장기다. 장기. 무주택 서민들한테 빌려주니까 고리겠어요? 좀 저리겠어요? 저리죠. 그러면 장기여서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좀 전에 지금 박스를 보시면 몇 차와 몇 차가 있죠? 1차와 2차가 있다고 나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차입자가 무주택 서민이에요. 돈을 빌린 사람. 그래서 차입자라고 합니다. 갑돌이를 차입자라고 하고, 그 차입자가 만약에 이제, 근데 보금자리로는 상가가 아니라 반드시 주택이어야 돼요. 뭐 해야 된다? 주택. 아파트도 공동주택에 들어가죠. 상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집이 1억짜리다. 그럼 대출자한테 이제 넘겨요. 그럼 대출자가 A은행이 돼서 A은행한테 만약에 자금을 얘가 대출해줘요. 대출자입니다. 대출자여서 자금을 대출해주면은, 자, 근저당 설정한다는 얘기 들어오셨죠? 근데 아까 거기 그 그림을 보시면은 주택 저당 채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자, 뭘 저당 잡아서
주택을 저당 잡아서 뭐를 넘기는 거죠? 채권을 넘기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1차 대출 기간이라고 하는데 1차 대출 기간. 그럼 얘네들은 금고가 두 개가 있어요. 현금 금고와 채권 금고가 있는데 지금 얘가 현금을 주게 되면은 채권을 가지고 왔죠. 그럼 현금이 적어지고 채권이 늘어나니까 돈 빌리는 게 한정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채권을 그냥입니까? 다시 또 현금화 시킵니까? 그 유동화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게 있어요. 금융공사가. 그 얘네들이 이제 영어로 KHFC예요. KFC예요. KHFC예요. KFC는 닭을 만들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HF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얘가. 이 공사가 설립이 돼요. 2014년에 설립해서 우리가, 그럼 채권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걸 현금화 시켜야 돼요. 그걸 채권을 유동화한다 그래요. 유동화. 따라서 유동화. 유동화라는 자체는 이 채권을 현금으로 바꾼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유동화 시키는 중개기관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얘가 이걸 자금을 주게 되면은 이 채권을 사와야 되죠, 그죠? 그럼 채권을 사와서 그럼 얘는 2차 대출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럼 2차 대출 기간은 얘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또 저거를 투자자한테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되죠. 그렇죠. 그 저당을 모아놓는다 해서 우리가 은행이 A은행밖에 없을까요? 굉장히 많을까요? 많죠. 그래서 주택을 저당을 잡아서 저당을 모아놨다 해서 저당풀이라 그래요. 풀. 그래서 이걸 모아서 굉장히 금액이 크거든요. 막 5천억 정도 이렇게 있어요. 그럼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죠. 투자자를 모집해서 투자자한테 이걸 팔아요. 팔게 되면은 자금을 주게 되면은 이 투자자가 다 원할까요? 일부를 원할까요? 그러면 쪼개서 만든 증권이 MBC야, MBS야. MBS라 그래요. MBS. 자, 그러면은 봐봐요. 반드시 상가야 돼요. 이 보금자리는 주택이어야 돼요. 주택. 상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 주택이라는 게 생략이 됐고 모기지가 저당이고 빼기 담보고 S가 증권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주택 저당 담보 증권. 그럼 뭘 저당 잡아서 담보로 해서 뭘 만들었어? 증권화 시킨 거죠. 맞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현금화가 되겠죠, 그죠? 현금화돼서 얘가 돈을 또 은행에다 돌리게 되면은 많은 돈이 이쪽으로 흐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 차입자와 은행을 1차 저당 시장이라 그래요. 무슨 시장이라고 한다? 1차. 그러면 은행 얘네들은 몇 차가? 2차 저당 시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1차와 2차가 같겠어요? 완전히 다르겠어요. 바꿔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주택 자금을 그냥입니까? 대출해 준 시장입니까? 대출해 준 시장이고, 자, 여기는 자금을 대출해 줬나요? 자금을 공급해 줬나요? 공급해 줬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 자금에 대한 공급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 얘는 투자자가 봐봐. 자, 채권을 증권화 시켰으니까 공사가 자기 지분을 판매한 건 아니죠. 그럼 저당으로 해서 사채나 채권을 발행해요. 그럼 사채나 채권 같은 경우는 만기가 있고 이자가 있겠죠. 그럼 얘는 얘한테 돈을 빌려준 거랑 똑같은 거야. 타인 자본 조달. 그럼 얘가 저당 투자자가 돼요. 그럼 저당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아야 돼요?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돼요? 커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 만족해야 돼요. 저당 수익이 이자 수익이에요.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이 요구 수익률을 만족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요구 수익률은 이제 예금금리라고 한다면 요즘 예금금리가 높아요. 예금금리가 굉장히 낮아요. 낮죠? 연 2% 주면 많이 주죠. 그죠? 근데 MBS를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이게 염두에 아시는 907 수익률이에요. 그냥 높습니까? 좀 안전합니까? 안전하니까 이자가 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얘가 연 2.5% 나오면 투자하시겠죠?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몇 차는 완전히 별개다? 1차와 2차는 완전히 별개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보통 대부분 대출을 이루는 시장이 몇 차다? 1차가 되겠죠.
여기서 일어나는 시장은 얘가 내야 되는 1차 금리는 대출금리예요. 대출금리. 그러면 1차 금리가 더 높다고 나오는데 그럼 얘가 먹는 거는 대출금리입니까? 이 MBS에 대한 수익률입니까? 수익률이죠. 맞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MBS에 대한 2차 금리가 있어서 2차 금리가 있으면 요게 MBS에 대한 우리가 저당에 대한 수익률이에요. 아까 저당 수익률이 무슨 수익률보다 커야 돼요?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되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보통 대출 금리는 높게 받죠. 4%. 그럼 몇 차 금리가 높아야지만 유도가 되죠? 1차 금리가 높아야 돼요. 몇 차 금리가 높아야 된다? 1차. 그래야지만 유도가 된다는 거죠.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 자, 예금금리가 높아요? 예금금리가 낮아요? 낮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맞이를 먹겠죠? 그럼 몇 차가 높아야지만 유도가 된다? 1차가 높아야 돼요. 몇 차가 높아야 된다? 1차. 이해하셨어?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 몇 차가 높아야 된다? 이게 대출금리가 높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시장에서 몇 차 금리가 높아야지만 이게 유도가 된다? 1차, 1차. 맞아요? 몇 차가 중요한 거야? 공인중개사도 몇 차가 있어? 몇 차가 중요해? 왜 1차가 중요하지? 결혼하고 민법은 마치 우리가 합격하면 다음에 면제되죠? 그럼 몇 차가 중요하다? 결혼이 몇 차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주택 수요자한테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건설업자 공급자한테도 빌려줘요. 그럼 거래가 활성화될 수도 있죠? 그럼 작게. 1차와 2차는 같다, 완전히 별개다. 별개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내가 똥감치면 얘기해. 1차는 지금 보고 있어요? 투자자가 나와야 돼요? 차입자가 나와야 돼요? 자, 2차는 차입자가 나와야 돼요? 투자자가 나와야 돼요? 이게 바꿔낼 수 있고. 그렇죠? 그럼 1차는 이 채권이 유동화 됐나요? 아니면 저당 채권이 형성돼서 대출이 이루어졌나요? 대출이 이루어진 시장이죠. 그런가요? 그럼 채권을 유동화시키는 시장은 몇 차죠? 2차라는 거죠. 그래서 자금을 공급해주는 시장이에요. 이해 갔어요? 그 다음 이 채권을 반드시 유동할까요? 자기가 보유할 수도 있까? 보유할 수 있고 유동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차입자는 몇 차 있죠? 1차. 그럼 2차와 이 차입자와 2차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겠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주택금융공사 아까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게 따라보세요.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책에 흔적을 남겨야지. 갑니다. 지금 여러분들 437페이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주택저당 유동화를 어떻게 된다? 주택저당 채권을 그냥 했어요? 유동화했어요. 유동화했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갑니다. 그럼 우리가 밑에 가시면 이제 거기 위에 가시면은 그러면 아까 주택의 저당이 설정되고 주택자금이 수요자한테 대출해주는 시장은 몇 차예요? 1차고 이 저당 채권이 매각되거나 유동화돼서 자금이 공급되는 시장은 몇 차? 2차라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갈게요. 437페이지 밑에 몇 차와 몇 차가 있다? 1차와 2차. 그럼 1차는 그냥요 주택을 자금을 대출해 주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밑에 첫 번째 1차 저당 시장은 저당권이 설정되는 시장이라고 돼 있어? 주택금융시장이고 주택 자금의 차입자와 저당 대출을 제공하는 1차 대출기관 은행으로 이루어진 시장이라는 건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밑에 내가 하라는 건가? 그럼 대출기관은 설정된 주택저당 채권을 자산 포트폴리오, 자, 이 채권을 반드시 유동할까요? 자기가 보유할 수도 있을까요? 보유할 수도 있고 포트폴리오 보유하거나 주택자금이 필요할 때는 2차에 팔기도 한다고 제가 얘기했나요? 그 다음에 3번. 자, 몇 차 금리가 높아야지만 유동화 되죠? 1차, 1차. 지금 3번에 파란색 칼 있어요? 몇 차 시장에 대한 대출금리가 몇 차보다 2차보다 금리보다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밑에 2번 가시면 2차 시장은 주택자금을 그냥 해요. 공급하는 시장이에요. 공급하는 시장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차입자가 나와줘야 돼요. 투자자가 나와야 돼요. 투자가 나와야 되죠. 그럼 2차는 저당 채권의 집합물을 매각하는 1차와 주택저당 증권을 매입하고 기간투자자의 시장에서 유동화되는 시장이라고 돼 있죠.
넘겨볼게요. 파란 색깔 1번에 파란 색깔 찾으셨어? 그럼 1차 저당시장에 많은 자금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2차 저당시장이 반드시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하죠. 저당의 유동화에 필연적인 요구를 하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파란 색깔. 그럼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을 기초로 MBC를 발행했어? MBS를 발행했어? 발행했고요. 3번에 가시면은 파란 색깔. 아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했죠? 얘네들은 따라서 실체 회사. 그럼 실제 회사가 없어? 회사가 있어. 그럼 공사도 있고 회사도 있고 사장도 있겠네? 그렇죠? 그래서 1차 대출기관과 기관수 사이에서 유동화 중개 역할을 하고 감당하고 4번 파란 색깔. 아까 차입자는 몇 차 있었지? 그럼 차입자와 2차 저당시장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에 파란 색깔. 2차 저당시장에서 발행되는 투자상품인 MBS 액면금리는 자 아까 제가 2차가 더 1차가 더 금리가 높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2차 저당시장에 발행한 MBS가 2차 금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2차는 1차보다 더 높다, 낮다, 낮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떻습니까? MBS 수익률이 높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무위험 자산이 국채 수익률보다는 약간 높다라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해 가셨어?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자 3번에 대해서 이제 가시게 되면은 자 가볼게요. 3번에 가시면 차입자 입장 있죠. 그럼 파란 색깔. 차입자는 주택 소비자는 차입 기회가 축소되겠어요? 확대되겠어요? 확대되겠죠. 얘기 좀 해봐요. 많은 돈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럼 확대되겠죠. 그다음 밑에 파란 색깔. 장기 주택 저당 대출에 활성화하는 주택 수요를 감소시키겠어요? 증가시키겠어요? 증가시키겠죠. 이해 갔나요? 그다음 오른쪽 양가로 2번 금융기관이 있어요? 은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1번 파란 색깔. 주택 저당 채권을 매각했죠. 그럼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 동그라미 2번에다 펼쳐 보세요. 이게 기출이 됐었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봐. 유동화했다는 것은 제가 많은 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금융기관이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유동화되면 더 많은 차입자한테 수요자한테 자금을 제공하죠. 그래요? 그럼 앞에는 많은이에요? 한정된이야? 뒤에는 많은이라고 돼 있죠? 지금 동그라미는 치고 있는 거예요? 한정된에 치고 많은이 쳤어요? 이게 중요해 이거 바꿔낼 수 있다고. 그리고 또 3번도 별표. 3번에 자 지금 봐봐. 3번에 유동성 위험을 감소시키고 대출 채권을 유동화시키게 되면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일로 와봐요 여러분들. 얘가요 얘한테 현금을 주면 현금이 부족하고 채권이 늘어났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떨까? A은행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그 자금을 융통하냐면 갑돌이가 얘한테 1억을 예치해주면 예금금리를 주죠. 예금금리. 그럼 가만히 있어요. 담보대출을 해줘요. 그럼 얘한테 담보대출, 을돌이한테 담보대출을 해주게 되면 얘가 대출금리를 받죠. 그래서 금융을 잘하려면 담보대출 좀 받아야 돼요. 담보대출 받아보셨어요? 자 그러면 은행에 예치는 해보셨어요?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예금금리는 따라서 단기 5년 미만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대출해 준 거는 그냥입니까? 10년 이상입니까? 그럼 단기로 끌어다가 장기로 빌려주면 원리금을 갚아나가면서 현금이 부족하면 부도가 나타나요. 맞아요? 그럼 현금이 부족한 걸 따라서 유동성 위험, 뭐 현금화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얘가 이걸 갖다가 사줘갖고 요로 자금이 들어오면 그냥이야 현금이 늘어나. 채권이 줄죠. 그러면 현금이 늘어나니까 유동성이 감소한다. 유동성은 증가한다. 증가하고 유동성에 따른 유동성 위험은 어떻게 한다? 감소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할게요. 지금 어디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현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금융기관의 유동성은 줄어든다. 늘어난다. 늘어나고 유동성 위험은요. 감소한다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내가 41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내가 아꼈던 곳인데 412페이지 가시면
쭉쭉쭉 넘어와요. 412페이지 가봐요. 가시면 어머나 거기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4번에 찾으셨나? 별표명을 치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기억 대출 기간이 그냥이야 자금이 부족해서 그래. 그럼 세 번째 보시면은 보통 예금은 만기가 5년 미만짜리죠. 근데 대출은 그냥이야 10년 이상이야. 그럼 니은에 보시면 단기로 조달한 다음에 장기로 대출해 주니까 현금이 불일치해서 현금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럼 부도나겠네. 그러면 장기 대출에 따른 대출 기간의 자금 부족 위험, 원금 회수 불확실하겠네. 이걸 따라서 유동성 위험. 그럼 디귿번 지금 우리가 배웠잖아. 그럼 대출 기간이 추가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유동성 위험을 줄이려면 그냥입니까? MBS를 발행합니까? MBS를 발행하게 되면 그 대출 기간이 보유한 이 채권을 매각하죠. 그럼 자금을 조달하니까 유동성 위험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여기 나와 있네. 체크하셨어요? 유동성 위험을 굉장히 우리가 중요시 보여야 돼요. 아시겠죠? 밑에 법률적, 뭐 행정적은 뭐 금리 수준이 막 대출 규제 막 이런 건데 참고하시고. 그럼 아까 다시 오셔서 페이지 439로 오시면 다시 오셨어요? 그럼 유동화하게 되면 유동성이 낮아진다, 유동성은 높아진다. 유동성 위험은 낮아진다는 거고. 4번 그러면 어떻게 된가? 그러면 현금이 적어지겠어요? 많아지겠어요? 그럼 거기 보시면 두 번째 현금 유입이 되죠. 그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따보세요. 현금 보유 비율. 그럼 현금이 적어져, 많아져. 그럼 이게 상승해서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게 할 수 있겠죠? 이해 가셨어요? 되셨나요? 그럼 이게 전체적인 이 MBS 발행한다는 게 그냥입니까? 이게 보금자료론입니까? 보금자료론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럼 공사도 있는데 공사는 이따가 해드리겠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440페이지 가시면은 기간 투자자라고 되어 있어요. 투자자는 1번 파란 색깔. 자, MBS에 투자하면 부동산의 증권에 투자했으니까 투자할 게 많아졌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할 수 있습니까? 분산 투자가 가능하죠. 그런가요? 3번 파란 색깔. 아까 저당 수익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만족해야겠죠? 그렇죠? 4번 투자자가 MBS 매입 대금을 증가시키면 주택금융시장에 많은 자금이 제공할 수도 있겠죠. 그런가요? 정부 입장에서는 파란 색깔 부동산 경기 조절 수단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동화가 되면 주택 수요가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어요? 경기가 회복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동그라미 2번이 자, 주택 유동화를 하게 되면요, 지금은 부동산 시장인데 주식시장과 다른 자본시장이 침체시라는 단어가 있나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호황시, 침체시. 침체시 자금의 흐름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럼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얘가 더 좋다는 얘기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요? 그럼 오른쪽에 다시 확인. 오른쪽에 핵심 콕콕 있어요? 콕콕. 그러면 차입자는 차입계가 축소되겠어요? 차입계가 확대되겠어요? 확대되고. 금융기관은 대출 채권을 매각했으니까 현금이 들어왔죠? 그럼 유동성이 낮아지겠어요? 유동성이 증가하겠어요? 유동성 위험은 감소한다는 게 핵심 포인트죠. 그런가요? 투자자는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니까 분산 투자의 포트폴리오가 가능하죠? 그런가요? 그럼 아까 예치시키는 거는 단기 채권이 많잖아요. 근데 이건 단기예요. 이건 장기예요. 장기에 MBS에 안정적 수익이 들어오겠고 정부는 부동산 경기 조절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공급도 많아지니까 주택보험률도 축소되겠어요? 확대되겠어요? 확대되겠죠. 이해 가셨나? 그러면 확인 예제를 보시면 틀린 게 5번인데 이 확인 예제에 틀린 게 5번이 왜 틀렸는지 지적해 보세요. 자, 저당 채권을 유동화했죠. 그러면 돈이 많아지니까 유동성이 낮아지겠어요? 높아지겠어요? 높아지고 유동성 위험이 감소한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 이렇게 되셨어요?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가시게 되면은 444페이지에 가시면은 거기에 밑에 MBS에 대한 종류라는 게 있죠. 이건 제가 3, 4월 달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영어니까 지금 울렁울렁해요. 그죠? 그 다음에 따라서 야매가 있다. 거기다 적어서 야매가 있다. 그죠? 좋은데 지금 이거를 제가 하게 되면 요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걸 열심히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할게. 절 봐요. 이 전체가 그냥이요. 보금자리론이에요. 그러면 상가해야 돼요? 주택이어야 돼요? 주택을 가지고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입니까? 공사가 만들어집니까? 만들어져요. 얘가 엠베스에 대한 코모코라는 회사가 만들었었는데 얘가 공사가 만들면서 신용보증기금과 합병하거든요. 보증 업무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MBS에 대한 지급보증도 해줘요. 그럼 안전하게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겠죠? 이해 가셨어요? 그럼 시장은 몇 차와 몇 차가 있다. 그러면 자 할게. 차입자가 나오면 몇 차? 투자자가 나오면. 자, 1차는 그냥입니까? 자금을 대출해 줬습니까? 저당권이 설정된 거죠. 얘기해요. 힘드니까 내가 찾아가면서 얘기할게. 많이 힘드시죠, 그죠? 2차는 자금을, 이거 잘 봐. 자금을 대출해줬어, 자금을 공급해줬어. 유동화되는 시장이죠. 맞습니까? 자, 1차 대출 기간과 2차 대출 기간은 채권을 반드시 자기가 유동하겠어요? 보유할 수도 있어요. 보유할 수도 있고, 유동할 수도 있고요. 차입자는 몇 차 있죠? 그럼 차입자와 2차는 직접적 관계가 없겠다는 거고. 맞아요? 자, 얘가 먹는 게 배당입니까? 이자 수익입니까? 요것을 만족해야겠죠? 몇 차 금리가 높아야 된다? 1차 금리가 높아야 된다? 계속 연습을 하세요. 아시겠죠? 이게 대학 3, 4월 달에 MBS의 종류를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야매도 있긴 하지만 지금 야매봤자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따라서 보금자리론. 아까 보금자리론이 있었죠? 내일 따라와 봐요. 쭉쭉쭉쭉 가시면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나와요. 어딨냐? 교재 페이지 426페이지에 있어요. 가시면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금자리론 있어요? 찾았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염리 올해 시험이 10월 26일 정도 있죠? 그럼 이게 매달 바뀌어요. 그죠? 그럼 이 저자도 2018년 10월 기준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면 안 바뀌어? 바뀔 수도 있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펜 들어보세요. 자, 신청 대상은 자 모가지론이야, 모기지론이야. 모기지가 이제 저당 돈 빌리는 건데 민법상 선령인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가능하죠? 지금 보고 있어요? 무주택자입니까? 1주택자도 가능합니까? 가능하다. 그 내용량 읽어보시고 대출금리가 중요해요. 변동이에요? 고정이에요? 고정이고 자 주택이어야 되죠. 아까 제가 반드시 주택이라고 했나요? 그럼 등기부동산 그냥이다 주택이 된다. 주택이고 자 얘가 몇 억을 초과하면 안 돼요. 6억이거든요. 체크하셨죠, 그죠? 근데 원래 9억이었는데 6억으로 인하됐어요. 체크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LTV와 DTI라는 거 저번에 배우셨죠? 그러면 주택 담보가치 최대 몇 퍼센트까지? 70%까지 DTI를 적용하고 최소 금액은 100만 원이고 최대는 3억이고 대출 기간은 몇 년 있는지 불러봐 주세요. 10년, 15년, 20년, 30년. 만약에 5년 미만 있다? 그러면 돼, 안 돼요? 땡. 그렇죠? 저번 시간에 원리금, 원금, 체증식 기억나시죠? 근데 주의하실 게 매년이에요? 매월이에요? 매월 상환 방식이야. 원금은 체감식이라고 배웠죠? 그 다음에 체증식은 늙어야 돼? 젊어야 돼? 40세 미만으로 한정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 얘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을까? 있을까? 있겠죠. 부과한다?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체크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주택 신용 보증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얘가 어떨까? 공사가 합병했죠. 그러면 얘는 파란 색깔 가보세요. 주택 신용 보증기금은 공사와 그냥이다 합병을 했다. 그러면 개인이나 사업자의 채무불이행 방지 보존해서 주택금을 활성화해서 보증 업무를 해주겠죠. 이렇게 이해 가셨어요? 네, 그렇게만 가져가시고 넘겨봐요. 넘기시면은 429페이지로 가시면 주택연금이라는 게 나오죠. 오히려 여기다가 펼쳐보세요. 요즘은 보금자리론보다는 주택연금 쪽으로 많이 내요.
주택연금. 근데 주택연금도 우리가 요것도 그냥이다 매달 바뀐다. 바뀌어서 뭐 몇 년 뭐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기본적인 거 하는데, 자, 주택연금이라는 거 지금 찾으셨어? 역저당이라고 돼 있죠? 역저당은 뭐냐면 아까 보금자리로는 그냥요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렸어요. 빌렸죠. 대답해봐요. 저기 갚아 나가는 거죠. 갚아서 다 갚으면 지 소유권 넘어가는 건데, 이거는 반대로 주택연금을 타내는 거야. 이 소유자가. 그래서 갑이라는 60세 이상 노인께서 7억이라는 집이 있는데 노후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놓은 거야. 그죠? 그러면 5억을 해서 이걸 설정해서 A은행이 이 할아버지한테 저당권 설정하게 되면 연금을 주는 거야. 그럼 그냥이야 이자를 먹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그냥이야 이 할아버지가 오히려 더 돈을 받죠. 그럼 이 할아버지가 먹죠. 그러면 갚을 금액이 적어지겠어요? 더 많아지겠어요? 많아지니까 종신까지 끄닥 죽으면 이걸 처분해서 이걸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아까 공사라는 애 기억나시죠? 그러면 HF라는 이 공사는 연금을 주는 게 아니라 보증 업무를 해줘요. 무슨 업무를 해준다? 그럼 이 할아버지께서 여기에 가갖고 보증서를 발급해야 돼요. 뭘 발급한다? 그 보증서를 발급해서 여기다가 주게 되면 은행이 연금을 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거기 가시면은 밑에 거기 개념이라고 돼 있죠? 그럼 개념을 이제 가기 전에 그냥 개념 한번 읽어보시고 양가로 2번에 보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모기지론이야 영모기지야. 갈게요. 지금 개념 보고 있어요? 이 공사께서 공사가 그냥이야 지급 보증을 해줘.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서 연계대출로서 만 60세라고 이상이라고 돼 있죠? 주택을 담보 제공해서 평생 동안 우리가 종신 동안 연금을 받는 방식이야. 그럼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노년층의 주택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주거 안정과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고 돼 있어요? 찾았습니까? 특징 별표. 기억. 주택연금은 공사가 연금 가입자를 위해서 은행에 뭘 발행한다 그랬어? 보증서. 그럼 은행이 공사의 보증서를 위해서 가입자한테 연금을 주는 거죠? 연금은 이 공사가 주는 거야? 요 은행이 주는 거야? 은행이 주는 거죠. 맞아요? 평생 거주, 평생 지급은 종신까지죠? 사망할 때까지. 공적 보증은 이제 공사가 보증을 해주고, 내용이 보시면 가입 요건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안 고쳤다 고쳤더라고요. 이거 별표 쳐보세요.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둘 답니까? 둘 중에 하나면 됩니까? 소유자든 배우자든 하나만 돼요. 맞나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둘 다 60세 이상이었어요. 그럼 띠동갑이면 몇 년을 기다려야 돼? 12년. 너 빨리 늙어라, 야. 이렇게. 그래서 주택 소유자 또는 누구다? 배우자. 둘 중에 하나만 60세면 되는 거예요. 이거 쳤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 또 나올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밑에 확정기간이라는 단어 있어요? 저희는 그냥 기간을 확정해서 또 할 수 있는 확정기간이라는 게 있어. 원래는 종신까지인데 그냥 그렇게 가져가시고, 주택 보유수는 부부 기준 얼마 이해해야 돼요? 9억. 지금 보고 계시죠? 9월 초과하는 2주택은 3년 이내 1주택을 팔면 가능한데 참고하시고, 적용금리가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보금자리로는 고정금리였죠? 얘는 변동금리예요. 무슨 금리다? 변동. 그래서 이제 우리가 CD하고 코픽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자는 매월 대출 전액에 가산돼서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는 없고 매기 상환 부담은 없다. 단 대출 상환 방식은 연금을 제외하는데 나중에 보고 넘겨볼게요. 그럼 어떤 게 중요하냐? 대상주택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얘도 그냥이야 주택연금이야. 그러면 반드시 대상주택이어야 되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시가가 얼마 이하죠? 9억. 일반주택 및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게 봐봐. 밑줄 쳐봐. 상가 등 복합용도 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몇 분의 몇 이상이어야 돼요? 2분의 1 이상. 그런가요? 원래 종신 사망할 때까지인데 확정기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확정기간은 노인복지주택은 또 제외된다. 그것만 잡으세요. 잡고요. 그 다음에 미음번에 가시면 보증기한은 소유자 및 배우자가 어떻게 할 때까지, 사망, 종신 때까지. 그럼 지급 방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종신 방식은 월 지급하는데 종심 지급과 혼합이라는 단어가 있죠. 지금 보고 있어요? 종심 지급은 인출한도 설정 없이 그냥 월 지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혼합은 그냥요 인출할 수도 있어요. 그럼 50% 이내라고 되어 있나? 그럼 만약에서 5억에서 2억 5천을 미리 이렇게 인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확정 기간은 그냥입니까? 기간이 확정돼 있습니까? 확정돼 있다. 대출 상한은 이제 상한 목적이고 우대 방식은 우대하는 건데 그냥 참고하시고 오른쪽 가시면 15번을 가보세요. 15번. 15번 갔어요? 그럼 15번을 가시면은 대출금 상한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거다 별표 3개. 얘가 매년 나와요. 얘가 별표 쳤어요? 별표 3개. 그 위에 있는 계산 방식은 아직 잡지 마세요. 그래서 요거 잡는데 이용자 사망 후 주택 처분 가격으로 일시상한이라고 돼 있죠. 갑니다. 만약에 주택 처분 금액이 많고 대출 제한액이 적다.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인한테 돌려준다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무슨 말이냐? 만약에 5억을 담보로 갔는데 이 할아버지가 4억 타고 깨닥 죽었어. 그냥이야 1억이 남았어. 그럼 은행이 처먹어야 돼. 상속인한테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두 번째는 대출 잔액이 많은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5억을 담보로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장수를 하시네. 그럼 6억을 탔네. 그냥이야 1억이 빵꾸 났어. 그러면 상속인한테 별도로 청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보증을 해준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그냥 이제 오래 살아야 돼. 그렇지. 그래서 국가 돈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이슈화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요즘 웃긴 게 뭐냐면 지금 강남에 있는데 조금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죠. 떨어지기 전에 빨리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죠? 신문도 좀 보고 그러세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보금자리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었죠. 근데 얘는 이응번의 배표. 얘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아직은 안 나왔는데 초기 보증료는 환급된다, 환급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러면 넘겨보셔요. 넘겨보시면은 확인 예제 문제가 있는데 다 풀지는 못하고 확인 예제 문제 1번이 틀렸는데 1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지적해 보세요. 제가 중도상환 수수료 있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그럼 중도상환 수수료가 주택연금은 있다, 없다? 없죠. 근데 아까 초기 보증료는 그냥입니까? 환급되지 않습니까? 환급이 안 돼요. 그것만 좀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해 가셨나? 그 다음에 문제가 나와 있는 게 없어서 내가 OX 문제를 한번 보겠는데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가시면 429로 가시면 거기에 쬐끄맣게 기출 체크라고 하나 있나요? 찾았습니까?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연금 개시 시점에 주택 소유권이 연금 지급 기간에 이전된다. 자, 처음서부터 소유권을 이전할까요? 그렇진 않죠. 얘기를 해봐. 지금 배웠잖아. 그렇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서 생활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기간이 종료할 때 주택을 처분하죠. 그런가요? 처음부터 주택을 얘한테 처분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동안 원리금 상환했던 것을 연금 개시 시점에서 주택의 소유권이 연금 기간으로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 처음부터 이해 가셨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어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빨리 가봐. 이제 여기가 이제 눈에 들어와. 자, 어디 있냐면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교재로 가셔서 아까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억나시죠? 그래서 439페이지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439로 가시면 거기에 밑에 양가로 3번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있어요? 그 업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시험 문제는 오지선다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닌 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동그라미를 지금 보고 있지? 눈 원형을 보고 있나? 요. 그러면 자, 아까 MBS를 발행해서 그냥입니까? 유동화증권을 발행했습니까? 발행했고
아까 신용보증기관과 합병했죠. 그럼 주택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 다음에 MBS에 대해서 차입자가 못 갚으면 지급보증을 해준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주택연금을 직접 지급합니까? 지급에 대한 보증 업무를 합니까? 그 다음에 아까 보금자리론 기억하시죠? 디디투자 대출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죠. 요거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5가지 업무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아닌 거 낼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팁으로서 3, 4월 때 아닌 거 주의하시라고 내가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셨나요? 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제가 어디로 좀 유도하냐면 페이지로 가셔서 47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472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에 맨 밑에 2번에 지분금융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그 다음 오른쪽에 부채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찾으셨고 매자닌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별금융이 많이 있죠? 매자닌은 지금 하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거 3, 4월달에 끊고 지분하고 부채 있죠? 이걸 이제 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부채는 내 거예요? 부채는 남의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럼 부채를 갖고 남의 걸 갖고 자금을 융통하는 게 부채금융이에요. 그죠? 부채금융이고 그 다음에 지분은 남의 거야? 지분은 지 거야? 자기 거지? 자기 거를 융통하는 게 지분금융이라는 거죠. 부채금융과 지분금융을 바꿔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어? 그러면 봐봐. 지분금융은 지분은 남의 거, 지분은 내 거. 내 걸 발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요. 뭘 발행한다? 주식. 그러면 이거 남의 거를 갖고 자금을 융통했어요? 자기 걸 갖고 자금을 융통했어요? 자기 거죠. 그렇죠? 그러면 투자자가 여기 투자한다는 자체는 지분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타인 자본이에요? 자기 자본을 조달한 거예요. 자기 자본을 조달한 거죠. 그런가요? 그럼 얘한테 이자를 줍니까? 배당을 줍니까? 배당을 줘요. 그죠? 그럼 이거는 부채금융이다, 지분금융이다. 지분금융이 되고. 그래요? 그 다음에 봐봐봐. 아까 이 공사 있었죠, 공사. 지금 공사 보고 계셔요? 저당권을 설정해서 저당은 얘 거야, 저당은 남의 거야. 남의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얘는 주식을 발행했어요. 채권 형태로 발행했어요. 그럼 얘가 채권을 샀죠. 채권 좀 사보셨어요? 뭐 주식도 안 샀다, 채권도 안 샀다. 그럼 뭐 하는 거 도대체? 채권이 있죠, 채권. 채권은 어떨까? 얘가 얘한테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채권이라는 자체는 이 채권이 얘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남의 거죠.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거죠. 그럼 부채 금융은 요거는 자기 자본 조달이다, 타인 자본 조달이다. 그럼 얘한테 그냥입니까? 이자를 줍니까? 그럼 이렇게 익히는 것이 따라서 부채금융, 부채금융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좌측에 오른쪽에 부채금융이 있어요? 빨리 씻기 전에 무슨 금융? 부채 내 거야? 남의 거죠. 예? 그럼 좀 전에 MBS 기억나시죠? 그래서 공사가 저당권을 설정해서 그냥이야 채권을 발행했어. 그 투자자한테 돈을 갖고 왔지? 그럼 자기 자본 조달이야? 타인 자본 조달이야? 타인 자본 조달했죠. 그럼 자금 조달 주체는 대출 기관이지만 채권 투자가 고정적인 이자가 MBS 투자가 이자가 나오는 거죠. 맞나요? 근데 좌측에 보시면 맨 밑에 따라서 지분금융. 지분은 남의 거야? 지분은 내 거야? 그럼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겠죠? 그래서 자금 조달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금 조달에 대한 확정적 지급 의무가 없고 투자자한테 투자 운용 성과를 배당을 먹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좀 전에 했던 이 MBS는 지분이다, 이건 부채다. 부채. 그래서 부채 증권이 되는 거예요. 채권을 증권화시켰으니까. 그런가요? 근데 이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는 거는 부채다, 이건 지분이다. 지분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무슨 금융과 무슨 금융으로 가야 돼요? 부채와 지분으로 이제 가는데, 그렇죠? 근데 지분금융은 우리가 이제 거기 보시면은 지분금융의 지분증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되어 있죠? 지분증권이 있잖아. 부동산 투자회사를 내 다음 시간에 주식을 배울 거거든요. 투자회사가 그냥요 주식을 발행해요.
받는 거. 펀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펀드에 대한 수익지권이고 신디케이트나 조인트 벤처 다 지분금융이에요. 신디케이트도 출자지권을 발행하고 조인트 벤처는 은행이 이 벤처 사업에 투자를 하거든요. 이런 게 나오면 부채다 다 지분이다. 지분. 그 지분을 다음 시간에 배울 거거든요. 이해 갔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분과 부채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냥 있다. 야매가 있다. 야매를 원하십니까? 별로 안 원하시는 것 같은데. 준비됐어요 지금? 자, 그 야매꾼 같아. 자, 이 채자가 그냥이야. 빌리 채자야. 그럼 사채가 있어. 사채. 그럼 사채와 채권에 그냥이야. 채자가 들어가. 채자가 들어가면 다 부채를 지으시면 돼요. 그죠? 온도로니까 매자님 금융은 제가 3, 4월 달에 넘어갈 거야. 알겠죠? 그죠? 뭐가 붙으면 다 부채야? 채자가. 맞아요? 그럼 자,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줄게. 재밌게 할게. 자, 합니다. 자, 시험 문제. 회사채가 나왔어요. 따보세요. 회사채. 그냥이야. 사채가 들어갔어. 그럼 요는 회사채 발행이다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요건 당연히 부채입니까? 부채고. 그다음 우리가 주택 상환을 또 하는 사채가 있어요. 건설회사가 발행하는 이런 것도 이제 공법 시간에 배워주는데 이것도 사채가 들어갔죠. 그럼 이건 지분 찍으셔야 돼요. 부채 찍으셔야 돼요. 부채 찍으셔야 돼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봐봐. 저당은 내 거야. 저당은 남의 거야. 저분 거지, 그지? 그럼 저분 걸 가지고 자금을 유통했죠. 부채라는 거예요. 재밌게 가자. 지분이야. 저당 저분 거야. 저분 거 가서 타인 자본을 조달한 거야. 예? 그래서 아까 주택을 그냥 있어 저당 잡았어. 담보로 했죠. 담보가 들어가도 다 요것도 다 부채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우리가 굉장히 친절한 게 효자 같은 게 나왔는데 MBB라는 걸 나중에 3, 4월 달에 배우실 거거든요. 이건 뭐냐? 주택 저당 채권을 담보로 해서 또 채권을 만들었어. 야, 다 들어갔네. 그다음에 저당, 채권, 담보 다 들어갔죠. 그럼 지분이다 이거 부채다? 부채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거 이해 가셔야 돼. 이해 갔어요? 갔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직은 안 나왔는데 신탁 증서금융이라는 게 감정평가 시험에 나오는데 이 신탁 증서금융은 따보세요. 담보신탁. 담보신탁으로 고치셔야 돼요. 그럼 신탁회사가 담보신탁을 또 해서 은행에서 돈을 땡길 수가 있죠. 그래서 따보세요. 담보신탁. 담보가 들어가니까 이건 신탁증서금은 담보가 들어갔어요.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 거기 부채증권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찾으셨어요? 그럼 봐봐. 거기 보시면은 부채증권 발행이라는 게 있죠? 그럼 거기에 자 지금 국채, 지방채, 회사채, 주택상환사채, 채권이 있어? 그러면서 국채, 지방채, 회사채 이런 게 나오면 다 이거 찍으셔야 돼. 맞아요? 그다음에 주택상환사채, 잡채, 잡채는 안 되겠지, 그지? 잡채는. 그다음에 토지 채권도 다 부채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다음에 신탁증서금융은 따라서 담보신탁. 이게 나오면 담보신탁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이게 아직까지 안 떴거든요. 지금 신탁증서금융이라는 단어가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부동산을 위탁한 소유자가 나중에 이제 이따가 신탁회사를 배우실 거예요. 약정에 의해서 수익증권을 교부받아서 금융기관의 제시에 융자를 받은 것을 말한다. 그럼 토지 소유자가 부동산 신탁계약 설정 기간 내에도 수익권을 기초로 금융기관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신탁증서금융을 우리가 담보신탁이라고 그래요. 무슨 신탁으로 한다? 그럼 부채금융이지만 담보, 대출에 대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저당금융 아니다고 돼 있죠? 찾았죠? 그러면 우리가 이건 저당금융 아니지만 이건 담보신탁으로 가야 돼요. 그럼 얘도 담보가 들어갔으니까 지분으로 가야 돼요? 부채로 가야 돼요? 부채로 가야 되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들 거기 부채증권에 보시면 자산유동화증권이라는 한글이 있죠. 좀 찾아보세요. 자산유동화증권 찾았습니까? 그럼 자 이거를 따라서 ABS. 그럼 ABS는 차에 장착시킨 걸까? 아니죠, 그죠? 그럼 ABS는 뭐냐면 자 요거는 잠시 넘겨서 개념만 좀 잡아볼게요. 자 ABS는 우리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따라보세요. ABS. 그래서 43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433 가시면은
433 가셨어요? 433 가시면 어머 거기 ABS라는 게 있네. 차에 장착시킨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근데 원래는 잘 보세요. 제가 이제 맨날 야매만 해서 그렇지 제가 이제 박사하고 학회 또 논문을 쓰잖아요. 그죠? 분위기 안 좋은데 그죠? 그래서 학회에서는 이 어셋이 자산이에요. 자산이고 빼기 이게 따라서 담보. 원래는 담보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죠? 담보로 번역을 해서 자산 담보부 증권이어서 자산을 가지고 담보로 해서 증권에서 현금화 시키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까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나왔죠? 틀린 지문은 아니에요. 유동화해서 현금화 시키니까. 근데 시험 문제 자산 유동화 증권이 나오면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그냥입니까? 이 채자가 없습니까? 저당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럼 이건 자산 담보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따라서 담보. 그러면 지분이겠어요? 부채겠어요? 부채죠. 이해 가셨어? 그래서 내가 하라는 대로 435페이지로 가시면은 435페이지 가시면 거기 주식 채권 ABS라는 단어가 있죠. 그 ABS라는 거 찾으셨어? 그럼 잡을게요. 여러분들 아까 MBS라는 거 기억나세요? 그럼 MBS라는 것은 주택을 저당 잡아서 담보로 해서 증권화 시켰어요. 그러면 자산이 넓은 개념일까요? 주택이 넓은 개념일까요? 자산이 넓죠. 대화를 하자. 주택도 자산이잖아. 요. 그러면 ABS 안에 MBS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박스에 ABS라는 단어 있어요? 그럼 ABS는 좁은 개념이야, 넓은 개념이야. 그럼 현금으로 예상되는 자산 가치를 다 유동화시키고 채권화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안에 보시면 자산 있죠, 자산. 자산, 어셋. 매출 채권이 있죠. 매출에 대한 채권이 있고 카드 대출 채권도 있고 신용 대출 채권도 있고 기업 채권, 주택자당 대출 채권이 있어? 이게 MBS라는 얘기예요. 그럼 MBS가 ABS 안에 있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ABS가 나와도 이건 지분이다. 이것도 부채다. 부채로 가셔야 돼요. 얘기하셔야 돼. 이해 가셨지? 자, 우리는 그냥야 맞히기만 하면 돼. 내 말이 틀려? 맞아요? 우리 학문하러 온 거 아니잖아. 그러면 작년에 뭘 냈냐면 452페이지로 가보세요. 별게 다 떴어. 뭐 A, B, C, P라는 게 떴는데 한장 왔어. 거기 452페이지 가시면 밑에 동그라미 이번에 부동산 개발의 자산담보부 기업업의 A, B, C, P라는 게 있죠. 찾았습니까? 그럼 이거는 자산을 그냥 했어요. 담보로 했어요. 담보로 해서 기업보험을 만들었죠. 그럼 담보가 들어갔으니까 이것도 지분이다. 이것도 부채다. 부채라는 거죠. 이해 가셨어? 그러면 다시 할게. 따라서 부채, 사채, 회사채 이런 게 나오면 다 부채를 찍는 거예요. 찍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 474페이지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474로 갑니다. 474로 가시니까 확인 예제 문제 있어요? 이걸 풀어야 쉬워. 지금 이거 풀어야 돼. 못 풀면 계속 갈 거야. 빨리 풀어요. 날 보지 말고. 확 보여야 될 텐데 눈에 안 보이면 큰일 나는데. 보여요? 어유 보여야 된다. 보여? 작게. 부채죠, 부채. 그럼 일단 채자가 있는 거 찾아보세요. 채자. 찾았어? 빨대로 쪽 빠는 거야. 사채를 쪽. 빠졌지? 그 다음에 하나 안 들어가는 게 자산유동화 증권이에요. 찾았습니까? 그럼 자산유동화 증권 ABS는 채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대답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저당 담보도 안 들어갔죠? 이게 원래는 자산담보부 증권이 맞는데 유동화 증권 나와서 이 ABS를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맞나요? 그럼 나머지가 다 지분이고 니은 디귿이 부채니까 3번이 정답이죠. 이해하셨습니까?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별로 의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넘기셔서 페이지 496페이지로 가시면 거기에 29번 있죠. 29번. 29번 있어요? 그럼 작게 여기서 지분금융이 관련이 없는 건 부채금융 찾으라는 거잖아. 야 이거 못 찾으면은 내가 진짜
내년에 또 오라고 할 거야. 어떤 게 부채일까? 야, 어떻게 알았어? 야, 채권만 들어갔어? 더당도 담보 들어갔잖아요. 찾았습니까? 이 부채금융은 3번을 찍는 거죠. 제 팩트를 아시겠어요?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메자닌 금융이 밑에 있는 건 아직 잡지 마세요. 메자닌 금융은 지금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일을 하겠다는 이걸 흔들려요. 아시겠죠? 그죠? 나와, 일로 와봐요. 예외도 있긴 하지만, 메자닌 금융이 있지만은, 자, 이렇게 따보세요. 부채, 사채, 채권, 저당, 담보,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부채를 찍으시라는 거죠. 다음 시간에 지분을 할 텐데. 이해하셨죠? 그러면 지분을 찾는 게 빨라요? 부채를 받는 게 빨라요? 부채를 받는 게 맞는 거죠. 맞죠, 그죠? 근데 자산 유동화 증권 ABS 있었죠. ABS는 그냥입니까? 채자가 없습니까? 저당 담보가 없어요. 그죠? 그다음에 아까 신탁 증서 금융이 나오면 담보 신탁으로 고치셔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근데 채자가 메자닌 금융이라는 건 채자가 붙는데 그건 아직 잡지 마세요. 그죠? 그럼 지금 두 문제를 풀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부채 금융을 알았다면 풀 수 있었죠. 거기에 대한 인류와 따르면 딱 그까지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처방적을 더 내렸다는 큰일 나요, 지금. 난리 나요, 그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그냥입니까? 진찰을 합니까? 진찰이 그 두 문제까지만 진찰해서 마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좀 쉬었다가 갈게요. 쉬세요.